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자료 분석 해설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프리미엄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뀐 고시원 창업 정말 핫하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덫에 콱 물리는 경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시원 창업을 하나의 흥미진진한 생존 퀘스트로 보고요. 치명적인 함정은 쏙쏙 피하면서 프리미엄 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공략법,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그 트렌디하고 예쁜 인테리어의 만실 고시원.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배부르고 설레잖아요. 그런데 서류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법 개조로 적발되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당해서 힘들게 모은 투자금을 말 그대로 공중분해시키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잔금 다 치르고 나니까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아예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눈물겨운 사례가 현장에서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클리어할 퀘스트 지도입니다. 1번 환상과 현실부터 시작해서요. 2번 첫 번째 무기 건축물 대장, 3번 두 번째 무기 소방필증, 4번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함정들, 그리고 마지막 5번 대망의 보스전이죠. 권리금 협상까지. 이 코스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고시원 창업이라는 게임에서 완벽한 승리 치트키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 환상과 현실, 화려한 고시원의 이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그냥 겉보기에 예쁜 인테리어나 아니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해도 당연히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중생활시설, 이 단어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시원은 법적으로 단순한 방이 아니라 다중생활시설로 분류가 돼요. 과거에 안타까운 화재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상가나 원룸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건축법이랑 소방법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기존 원장님이 예전에 그 느슨한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왔더라도 명의가 딱 바뀌어서 여러분이 인수하는 바로 그 시점에는 새롭게 강화된 최신 법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신규 인허가가 아예 안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무기죠.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돋보기 하나씩 꺼내서 서류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진짜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피 같은 수억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3대 황금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 건물 용도가 무조건 다중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총 바닥 면적 확인. 그리고 셋째, 서류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무시무시한 딱지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예전 원장님들이 수익 좀 더 내보겠다고 불법으로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하다가 이 위반 딱지를 받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덜컥 인수하잖아요. 매년 어마어마한 강제이행금을 물어내거나 아니면 내던 생돈 들여서 멀쩡한 벽 다 부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 진짜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면적인데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1평을 단 1평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다중생활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숙박시설이 되면요, 적용되는 규제가 진짜 급격하게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워져요. 주차장 확보 기준이나 소방 규제가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거든요. 일반 상가 건물에 들어간 고시원이라면 이 숙박시설 기준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이 500제곱미터라는 한계선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두 번째 무기 챙기셔야죠. 바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우리가 흔히 소방필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예비 원장님들이 고시원 창업 준비하시다가 가장 많이 게임 오버 당하는 구간이 바로 이 소방안전 파트예요. 지금 1.5m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찜해둔 고시원이 복도 양쪽에 다 방이 있는 구조라면 그 복도 폭은 피난안전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반드시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1.45m요? 어림없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차없이 통과를 안 시켜주거든요. 방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복도를 좁게 뺀 구조라면 진짜 눈물을 머금고
벽 다 부숴서 복도 넓히는 대공사를 해야만 겨우 영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복도 한쪽에만 방이 쭉 있는 구조라면 어떨까요? 이때 기준은 1.2m입니다. 겨우 30cm 차인데 대충 넘어가지 않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법 앞에서는 그 30cm가 내 사업의 생사를 완전히 갈라놓거든요. 이 숫자들은 뭐 대충 지켜도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사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1mm도 타협할 수 없는 엄청나게 엄격한 게임의 규칙입니다. 아무리 돈 쏟아부어서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놔도 이 복도폭 기준 통과 못하면 애초에 문 자체를 열 수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복도폭만 맞추면 끝이냐? 아니죠. 필수 소방 장비들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 객실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잘 작동하는지 싹 다 보셔야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된 고시원은 10년 전 법으로는 완벽히 합법이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인수하는 그 순간 바로 지금의 최신 소방법을 적용받거든요. 만약에 최신 기준에 맞추느라 건물 전체에 간이 스프링클러 배관을 새로 싹 다 깔아야 한다? 와, 이러면 하루아침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훌쩍 넘어가는 예상치 못한 공사비 청구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초기 자금 계획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 번째 스테이지는 숨겨진 함정들, 정화조와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물 보러 가서 쓱 둘러볼 때는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수많은 방들이랑 예쁘게 리모델링된 인테리어, 이런 것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꽉 차버린 정화조, 그리고 깐깐한 주차장 제한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프리미엄 스테이 트렌드가 공용 화장실 없애고 방마다 개인 화장실을 싹 다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화조 용량이 턱없이, 진짜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이거 증설하려면 돈도 엄청 깨지지만 같은 건물 쓰는 다른 입주자들 동의까지 다 받아야 해서 난이도라 완전 극악이에요. 게다가 리모델링 하다가 지자체의 강화된 주차 기준까지 맞춰야 한다? 주차면 딱 한 칸 만들려고 멀쩡한 내 방 2개를 허물어버려야 하는 진짜 뼈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5단계 대망의 보스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권리금 협상 스테이지입니다. 자료를 쭉 분석해보니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전략이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서류들의 하자가 좀 있거나 소방시설이 살짝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정확히 찾아냈다면 기존 원장님한테 아이고 이거 최신 소방법 맞추려면 제가 2천만 원 들여서 공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권리금에서 2천만 원 딱 빼주시죠? 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류도 완전 깔끔하고 소방 기준도 완벽하다면요? 행정적인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니까 차라리 프리미엄을 좀 더 얹어주더라도 흔쾌히 인수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24개월에서 36개월 안에 목표한 투자금을 쫙 뽑아낼 수 있는 이른바 A급 매물이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좀 볼까요? 왜 이 전략이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리스크 제로인 완벽한 매물을 인수해서 요즘 수요가 빵빵 터지는 디지털 노마드나 교환학생, 또 단계 거주지 찾는 직장인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스테이로 바꾼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관련 플랫폼들을 돌리면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유지되면요, 옛날 스타일 칙칙한 고시원 돌릴 때보다 무려 1.5배 이상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꼼꼼한 서류 분석이랑 리스크 관리가 압도적인 돈을 벌어다주는 가장 확실한 기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중개소에 딱 앉아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명하기 직전 어떻게 해야 이번 투자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쏙쏙 뽑아낸 최종 치트키 3가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 딱 떼서 다중생활시설 맞는지, 500제곱미터 안 넘는지, 불법 딱지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요. 둘째, 소방필증 꼼꼼히 보면서 복도폭이랑 최신 스프링클러 규정 다 맞췄는지 검증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이렇게 찾아낸 리스크들을 근거로 권리금을 화끈하게 협상하고 최종 투자 수익률, 즉 ROI를 아주 깐깐하게 계산해보는 거죠. 이 3단계만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보이지 않는 함정들을 싹 피해서 성공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매물은 거의 없고요. 어떤 매물이든 크고 작은 리스크는 꼭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류랑 데이터를 통해서 그 리스크의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재고 딱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면 승산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리스크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 핵심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본 이 인허가와 권리금 공략법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리미엄 스테이 창업 캐스트에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자료 분석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